네,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휴교가 계속되면서 아이들 돌봄에 문제가 생겨 힘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자, 그런데 학부모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휴원 중에 긴급 보육까지 맡게 되면서 그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권정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정선입니다. 자, 아침에 먼 발길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네. 지역구가 부천이시죠? 예, 부천입니다. 부천에서 오셨나요? 네. 뭐 혹시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생각보다 그 거리에 비해서 예. 좀 서울 쪽이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막혔습니다. 아, 많이 막혔다고요? 예. 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 초등학교 등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이 좀 계속되고 있죠? 예, 사실상 휴원이라고 하는데 긴급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단계일 때만 해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 70% 정도까지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5단계로 되면서 한 20%까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나오는 아이들이. 예.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또 재휴원이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이제 민간하고 가정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예. 뭐 종류나 원생 수에 상관없이 일단 좀 모두 휴원 상태입니까? 휴원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계속 긴급 보육이에요. 긴급 보육. 예. 유치원하고는 다르게 또 일하는 직장맘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긴급하게 보육해야 되는 경우, 맞벌이거나 이런 경우는 항상 지금 계속 보육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는 재택근무 등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국내 인구 절반이 수도권, 그중에 또 상당수가 경기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모여 있으면 맞벌이 가정 이외에도 돌봄이 어려운 가정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벌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두 자녀라든지 세 자녀라든지 다자녀 부모라든지 아이들을 케어하기 힘든 부모님들이 많아요. 예. 자, 이렇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좀 긴급 보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취학 아동들의 긴급 돌봄은 좀 계속 어떻게 열리는 건가요? 그 부분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무작정 아이들을 안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누가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온도도 재고 아이들이 마스크도 착용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돌봄 교실에 아이들이 몰리면 출근하는 선생님들은 좀 정상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한 분당 좀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달라지진 않는데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나오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한 뭐 두세 명 정도 뭐 이렇게 한 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사는 인건비를 아이들이 절반 나온다 해서 50% 나온다 해서 인건비를 50%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고 등원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신청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가 집에 어차피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양육수당을 신청하다 보니까 재원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퇴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종류를 떠나서. 그렇죠.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가장 문제가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국공립과 민간 가정의 이제 차이가 회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이나 똑같이 해결을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모두 다 정말 보이는 라디오처럼 보이는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원되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교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그 최저임금이 계속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 상관없이 교사의 인건비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인건비 문제가 좀 네, 많이 네. 심각한 예, 상황입니다.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이렇게 사람이 모이게 되면 오히려 방역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역의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밖에 나와 있을 때 아이들이 계속 집에만 머물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마트라든지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부모 아이들은 집에 있다 하더라도 부모들이라든지 케어하는 분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또 들어오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온도 체온하고 재고 수시로 예, 예. 체크를 하고 또 이제 열이 조금만 있어도 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또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예. 거기 안에서 계속 손 씻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마스크를 정말 아이들도 다 하고 있어요. 예.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쪽이 많아요. 안전하다 오히려. 예. 좀 그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예, 예. 아이들은. 예. 돌봄 교실 그 최고 인원 제한 같은 권고 사항이 없는지 궁금한데 신청하면 아이들 모두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갈 수 있습니까? 예, 신청하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신청하는 그 조건이 맞벌이라든지 아이를 정말 집에서 케어할 수 없을 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면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은 이제 공고를 하죠. 자제해달라고. 예.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긴급 돌봄밖에 없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를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시점이에요. 예. 집에서 내 아이라 하더라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에 갔다 온 후에 한두 시간 놀아주는 건 가능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아주는 거는 서로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고 또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부담을 느껴요. 그럼요.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집에서 이제 계속 혼만 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말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에는 그 지금 돌봄이 집으로 오는 것 부분도 어렵고 그분이 어디를 다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모님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육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방역을 너무 철저해서 안전하다. 그 어린이집 내에서 지금까지 감염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서 그랬을 경우가 한두 군데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그렇지 어린이집 내에서 그렇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상당히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검진을 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부분 내 사람들만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그 만나는 접촉하는 부분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보육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경험담 좀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이용하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이들이 좀 출석을 하게 되면 방역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좀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게 그 보육료 부분이 지금 이제 표준 보육료라든지 현실화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타 필요 경비라고 해서 부모님께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기타 필요 경비의 14%까지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특별활동이라든지 어떤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학습이나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거의 못 받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당이 안 되고 교사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교사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현재는 교육행정에 있는데 똑같은 요아들을 돌보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그 교사 인건비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대로 두면은 보육 대란 내지는 보육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을 이제 퇴소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정상화됐을 때 교사가 바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서 구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정말 보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수가 줄어들겠죠.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거나 없어짐으로 해서 근처에 자기가 보내던 곳이라든지 안정된 곳이 아니라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이면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의 그 폭이 줄어든다고 보면 이 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보육교사 월급을 되돌려받는 페이백 사건들이 좀 터져 나왔거든요. 일단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그거는 어떤 부분이든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다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근데 지금과 같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아이가 뭐 1명 나왔다든지 2명 나와서 계속 그게 지금 벌써 3월 달부터 바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월, 7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운영이 어려웠던 그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정부고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간과해 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페이백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떤 사건이었어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페이백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나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잘은 알고 있지 않지만 급여를 다 주고서 이제 그 급여 전체 급여보다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원 운영을 위해서 돌려받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육교사 급여를 주고 그 원장이 어려우니 다시 줘라. 급여는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 명이 나오던 애들이 안 나와도 선생님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급여를 다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 지금 말씀하신 페이백과 관련된 문제들 코로나19 이전에는 좀 없었던 문제입니까?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또 선생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수긍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 1명도 안 나왔는데 급여를 다 가져가고 지금 원 운영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떤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그 전에는 뭐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현재도 보육료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실화돼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민 단체라든지 이 여론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쉽지 않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보육료의 그 현실화 그리고 보육료의 표준화가 되지 않고는 그 표준 보육 비용이 책정된 게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조사했던 게 있고 근데 그게 지금 주고 있는 보육료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표준 보육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육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현실화되고 표준 보육화 돼야지만 우리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모도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인데 코로나19 상황이 간단히 뭐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날 수 있거든요. 도민들의 삶과 조금 더 가까운 지역사회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이가 5명이라 하더라도 1명이 나와도 반별 보육료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반당 그러니까 1명이 나와도 교사 인건비 한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 5명이 다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별 지원도 좀 돼야 되고요. 예. 아이들이 숫자별로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덜 나오더라도. 예. 근데 지금 이제 보육료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재원에 있으면. 근데 이제 이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생각은 다른 게 재원에 있으면 아이들이 안 나와도 보육료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전에는 11일 이상 무조건 출석을 해야지만 보육료를 줬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지금 맞지 않는 게 예. 어린이집은 일반 학교나 이런 기관하고 달라서 안 나오면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재원을 안 하고 퇴소를 예. 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예.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그러면 나가지도 않는데 재원을 시켜놓고 양육수당을 안 받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부분 퇴소를 하고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재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료가 다 준다고 하는데 다라는 건 이제 기본 보육료 정도예요. 20 몇만 원. 예. 그렇게 되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힘든 거죠. 아이들이 빠져버리고 나면 예.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코로나19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이 정말 다 구사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적어도 50% 이상 지원이 돼야지 예.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그 보육기관들이 예. 아마 생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 좀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네.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이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예. 경기도 얘기했었고 지금 방금 전에 아마 시작하실 때 멘트를 해주시는데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 아이들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예. 제가 사실 1년 전에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거기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이들 상가 접종하는 것 부분 사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사가로 바뀌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임산부가 빠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임산부를 넣어달라고 해서 5분 발언을 했었고 예. 긍정적으로 답을 들었었는데 정말 그게 좀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멘트 참 이런 것도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 생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반기 어떤 활동 하실 건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하반기에 제가 이제 교육 행정에 와 있습니다만 예. 뭐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교육 현장이 또 학생들의 현장들이 코로나19와 이전에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예. 칸막이부터 급식실도 이제 지금 전혀 다르게 변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 급식 시간도 달라지고 그래서 정말 학교나 모든 아이들이 그 거주하는 곳에는 예.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 그리고 보육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권정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